자, 계속해서 이중화 토폴로지 7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에서는 이중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스위치도 이중화, 물리적인 스위치. 그 다음에 이 그림상 링크가 좀 그렇습니다만 케이블이 이렇게 두 개의 케이블을 연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중화입니다. 이중화 토폴로지. 이렇게 이중화 토폴로지를 갖다가 구성을 갖다 하는 이유는 아까 바로 뭐 SPOF라고 Single Point of Value. 하나의 어떤 링크가 다운되더라도, 만약 이 링크가 다운되더라도 어디로? 밑에 링크가 살아있으니까 계속 여기로 프레임을 전달할 수 있겠죠. 위에 지금 아래 링크가 다운되면 또 위에 링크로 계속 프레임이 전달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중화 토폴로지를 만드는 목적은 바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SPOF라는, 뭐 이거는 이 단어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Single Point of Value입니다. 하나의 어떤 포인트가 우리가 결함이 생기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링크가 연결되어서 네트워크가 계속 유지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즉 이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우리말로 뭐 가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한 네트워크, 실무 네트워크에는 이렇게 링크가 항상 이중화로 구성을 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설계를 갖다가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중화를 함으로써 가용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74페이지 맨 하단에 보게 되면 이 이중화 구성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세 가지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 하단 전복에 있습니다. 바로 브로드캐스트 폭풍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프레임의 다중 송신 우려가 또 날 수 있다. 세 번째, 맥 어드레스 테이블, 맥 테이블의 불안정성이라는 게 75페이지 상단에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세 가지 문제점들, 이중화를 구성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바로, 방법론이 바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라는 게, 그죠? 결론적인 이야기가 이런 프로토콜이 존재하기 때문에 STP라는 프로토콜, 이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우리가 이중화 토폴로지, 즉 네트워크의 가용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보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브로드캐스트 폭풍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중 연결함으로써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먼저 뭐를 이해했겠느냐? 이미 우리가 알아본 것 같이, 그죠? 예, 바로 스위치는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스위치는 우리가 램의 일부분을 갖다가 맥 어드레스 테이블로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호스트가 한 번씩 프레임을 보내므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맥 어드레스를 이계층 헤드에 소스 맥이 실어서 보내다 보니까 바로 포트 번호와 함께 그 포트에 연결된 PC에 랜카드를 이렇게, 랜카드의 맥 어드레스를 등록시키는 과정. 이게 바로 스위치, L2 스위치의 첫 번째 기능인 바로 주소 학습 기능이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죠? 이 주소 학습 기능을 통해서 두 번째 기능이 뭐를 실행한다? 바로 포워드 필터. 만약에 A가 C로 만약에 프레임을 보내고 싶다. 데이터를. 그럼 어디로? 바로 C의 목적지 맥을 찾아보니까 이번 포트에 있으니까 이번 포트로만 보낸다는 이야기죠. 그럼 딴 포트를 안 보내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스위치의 두 번째 기능이 바로 뭐? 포워드 필터 결정 기능이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L2 스위치의 세 번째 기능이 바로 루프 회피 기능인데 그 루프 회피 기능을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요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스위치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자, T가 지금 현재 브로드캐스트 방송을 하고자 한다. 그럼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계층 헤드의 목적지 맥에다가 어떤 주소를 실어 보낸다고 했죠? 바로 F로 시작하는 주소를 전부 다 목적지 맥에 실어가 보낸다고 했죠. F12자리를 찍어 보내겠죠. 목적지 맥을. 그러면 이 스위치는 목적지 맥을 갖다가 읽어서 맥 테이블에 이 목적지 맥을 찾아야 되겠죠. 하지만 FFF라는 이런 어떤 맥 어드레스가 스위치 맥 테이블에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스위치 맥 테이블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PC의 랜카드에 버닝되어져 있는, 랜카드에 들어가 있는 맥 어드레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유니캐스트 맥이라 합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 목적지 맥 FFF는 이 스위치는 맥 테이블에 찾을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목적지를 모르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목적지를 모르는 프레임은 이 스위치는 어떡합니까? 모든 포트로만 한다? 플러디트. 모든 포트로 우리가 전송을 할 수밖에 없더라. 자, 이건 우리가 이미 앞 시간에 VLAN 시간 또 스위치 시간에
몇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해야만 스위치를 이중화 구성했을 때 우리가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바로 브로드캐스터 폭풍이라는 현상이 어떻게 왜 생기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갖다가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스위치는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들어왔을 때 모든 포트로 플러디드 한다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이중 구성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브로드캐스터 폭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위치는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은 모든 포트로 뭐 한다고요? all 포트로 플러디드 한다. 뭐를 제외하고는 바로 프레임이 들어온, 여기서는 3번 포트를 제외한 모든 포트로는 플러디드 한다. 이거는 결국은 그죠? 네, 제외해야 됩니다. 모든 포트로 플러디드 한다. 이거 여러분 기억을 좀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를 이중화 구성을 했다는 얘기죠. 링크가 지금 이중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자, 근데 지금 현재 서버가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쏜다는 얘기죠. 네, 목적지 맥을 FFF를 실어서 보낸다. 그럼 어떡합니까? 모든 포트로 플러디드 한다. 위에 포트로 지금 날아가겠죠. 그죠? 그 다음 어디로 날아간다? 또 아래 포트로 또 당연히 날아가야겠죠. 아래 포트로, 그죠? 예. 그럼 이걸 갖다가 받게 되면은 이 스위치는 어떡합니까? 위로 또 이렇게 또 쏘겠죠. 예. 그러면 위로 가는 프레임은 또 어디로? 또 밑으로 이렇게 또 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브로드캐스트 프레임 모든 포트로 플러디드 하다 보니까 이 스위치는 브로드캐스트를 갖다 계속해서 전송을 갖다가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상을 바로 우리가 루프 앞에다가 우리말로 무한 루프라고 하죠. 루프가 무한정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무한 루프. 이런 무한 루프, 즉 스위치가 이렇게 모든 포트로 프레임을 갖다가 플러디드 하는 이 과정에도 스위치 CPU가 소모가 되겠죠. 일을 한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 루프가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면 불과 1, 2분 사이에 이 스위치 CPU의 7, 80%를 점유해버려요. CPU 사용률을. 여러분 PC에 가끔 PC가 여러분 뭐 렉이 걸렸을 때 CPU 우리가 사용률을 갖다 볼 수 있죠. 자극관리자에서 몇 프로만, 50%, 60%만 넘어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실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면 스위치 CPU의 성능을 급격히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서버나 라우터가 보내는 데이터를 갖다 이 스위치는 처리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네트워크가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이런 문제가 스위치를 이중화 구성해서 생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뭐냐? 브로드캐스터 폭풍 현상. 말 그대로 스톰, 폭풍이다, 폭풍. 결론적으로 전체 스위치가 다운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 즉, 랜 자체가 전부 다 죽어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가장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L2 장비, 스위치나, 뭐, 여러분, L1 장비, 허브는 말할 필요 없겠죠. 예. 허브 장비를 이렇게 이중 구성을, 링크를 갖다가, 자, 허브가 있다. 단적인 예로 집에 공유기를 예를 들면, 이렇게 링크를 두 개 연결해버렸어요. 금방 죽어버립니다, 금방.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이중 구성했을 때, 이중 구성하는 목적은 뭐라고 할까? 하나의 링크가 다운되더라도 계속 네트워크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런 목적으로 이중 구성을 갖다가 하는데, 문제는 이중 구성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브로드캐스터 폭풍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해서 스위치의 CPU를 프로세스를 전부 다 소모시켜서 전체 네트워크가 다운되는 이런 문제가, 즉 스위치의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 문제점. 자,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 두 번째 문제점이 똑같은 프레임을 두 번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 멀티 프레임 카피입니다. 자, 지금 서버가 라우터한테 패킷을 보내요. 1대1 통신이죠. 유니캐스트입니다. 유니캐스트. 그러면 유니캐스트 프레임을 보내게 되면 이 스위치는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이 라우터의 맥을 학습을 못한 상태라면 어디로? 자, 위로도 이렇게 보내겠죠. 위로 보내서 프레임이 도착했을 겁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 밑으로도 보낸다는 얘기죠. 밑에 지금도 링크가 있으니까요. 여기로 가서 또 보내게 되죠. 그럼 결국 라우터는 똑같은 유니캐스트 프레임을 두 번 이상 중복되게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장비가 다운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인 뭐 어플리케이션이 또 막아주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프레임을 두 번을 갖다가 중복 우리가 리시브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중 구성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유니캐스트 프레임을 중복해서 우리가 받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맥 테이블이 불안정해집니다. 맥 테이블이. 맥 테이블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 만약에 이 서버의 맥을 1, 1, 1, 1이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요 연결되는 포트가 1번, 이중 연결된 포트는 1번이라 가정을 하고요. 요거 밑에 2번 포트네요. 2번 포트. 서버가 연결된 포트를 만약에 0번 포트, 3번 포트라 가정해볼까요? 3번 포트? 3번 포트. 자, 그러면 서버가 프레임을 보내게 되면 우리 스위치는 첫 번째 기능인 바로 뭐 주사석 기능을 통해서 이 스위치 맥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등록하겠죠. 3번 포트에 맥 어드레스가 뭐가 있다? 1, 1, 1, 1이 있다. 이렇게 등록할 겁니다. 그죠? 바로 이게 바로 주소 학습 기능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스위치는 프레임 받아서 자, 위로도 프레임을 보낼 겁니다. 자, 보내면은 이 스위치가 받아서 밑으로도 그죠? 저 프레임을 요 2번 포트로 또 보내겠죠. 자, 그러면 좀 전에는 이 프레임이 3번 포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스위치가 3번 포트로 들어오는 프레임의 주소를 학습해서 3번 포트에 요 맥이 있다고 등록을 했는데 이 프레임 뺀 걸 돌물에 인해서 이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2번 포트에 자 3번 포트 여기 있다는 걸 지우고 2번 포트에 요 맥이 있다고 등록을 할 거란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다시 또 서버가 프레임 보내면 또 몇 번 포트에 3번에 있다고 또 등록을 하겠죠. 또 돌면 몇 번에 있다? 2번에 있다 또 등록을 하겠죠. 이렇게 맥 테이블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럼 만약에 2번 포트에 맥이 있다고 이렇게 학습이 된 맥 테이블을 가진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호스트가 이 서버로 가는 우리가 목적지로 가는 프레임을 보냈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맥 테이블이 불안정하지 않다면 3번 포트에 이 맥이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전달되겠죠. 하지만 이 맥이 불안정해짐으로 인해서 2번 포트에 이런 맥이 있다고 우리가 맥 테이블에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로? 2번 포트로 프레임을 보낼 겁니다. 그럼 이렇게 뺑 돌아서 이렇게 서버로 우리가 프레임이 전달될 수 있는 문제가 또 생기겠죠. 자, 이렇게 스위치가 이중화 구성에 대해서 이중 링크가 만들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세 번째 문제가 바로 뭐냐? 맥 데이터베이스, 맥 테이블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스위치를 이중화 구성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세 가지 교재 94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요. 브로드캐스트 폭풍 현상, 그 다음 프레임의 다중 송신 유니캐스트 프레임의 중복, 우리가 수신 문제, 그 다음 세 번째, 맥 데이터베이스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결론적인 부분은 이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그럼 이 세 가지 문제점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위치 링크를 몇 개만 하나만 연결하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만 연결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 아까 얘기했던 SPOF가 그죠? 문제가 되겠죠. 하나의 포인트가 뭐가 된다? 결함이 되면 자, 결함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링크를 이중 구성을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링크를 갖다가 이중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중 연결해서 하나의 링크가 다운되더라도 계속 네트워크에 연결되게끔 하는 방법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세 가지 문제점. 즉, 브로드캐스트 폭풍, 멀티프레임 카피, 그 다음 맥 데이터베이스의 불안정성. 이 세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이중 링크를 구성해서 하나의 링크가 다운되더라도 계속 연결되게끔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우리가 만든 프로토콜이 바로 뭐라고요? SPF입니다. 어떻게? 자, 이 방법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의 링크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마무리된다? 블락킹을 시켜요. 누가? 이 프로토콜이. 그러면 링크가 이중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 하나의 포트가 블락킹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프레임은 위로만 전달되겠죠. 밑으로는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 막혀 있으니까요. 그럼 결론적으로 아까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루프가 생깁니까? 밑으로 못 내려가죠. 위로 못 올라갑니다. 즉, 뭐가 안 생긴다? 루프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의 포트를 이렇게 블락킹을 시킴으로 인해서 루프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렇게 이중 구성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어떤 문제점? 브로드캐스트 폭풍, 그 다음 멀티프레임의 카피 문제, 그 다음 맥 데이터베이스의 불안정성 문제를 바로 하나의 포트를 블락킹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다 해결돼 버리죠. 예. 그러다가 위에 링크가 만약에 이 링크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링크가 케이블이 끊기거나 포트가 죽거나 다운돼 버렸다. 그러면 이 블락킹 포트를 누가? 이 스피닝 트리가 열어줍니다. 열어줘요. 정상적인 포트 상태, 즉 프레임을 송수신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링크로 계속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프레임이 전달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 링크가 다시 복구가 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링크가 연결이 되게 되면 다시 이 포트를 또 블락킹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 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 그래서 루프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막아준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의 세 번째 우리가 기능이 바로 루프 해픽이라는 해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스위치의 스패닝 트리라는 프로토콜이 그 역할을 갖다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IEEE 802.1d 기술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이 스위치의 링크가 이중 구성하게 되면 스위치가 두 개가 있다면 포트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개 포트 중에 어느 포트를 블락킹을 갖다 시킬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스패닝 트리는 이중 구성된 포트 중에 하나의 포트를 블락킹을 시키기 위해서 STP가 어떤 동작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7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5페이지에 위에 그 맥 데이터베이스의 불안정성 밑에 보게 되면요. 그 TTL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TTL? TTL이 보여요? TTL. 자, 우리 TTL이 바로 어떤 부분이었죠? 우리 3계층 헤더, 레이어 3. 3계층 헤더에 TTL이라는 필드가 있었죠. Time to Live라는 필드가, 그죠? 이 TTL 필드가 많은 거였나요? 이 TTL 필드가 8비트를 만들어줘서 255라는 값을 만들어서 우리가 3계층 헤더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패킷을 전송할 때, 그죠? 250을 만들어서 우리가 패킷을 보내면 라우터는 이 TTL 필드를 라우터 하나 거칠 때마다 얼마씩 일씩 감소한다고 했죠. 그 TTL의 목적이 뭐였나요? 바로 무한루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우리가 TTL 필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라우터도 이중 구성을 했을 때, 자,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라우터가 있다는 가정합시다. 라우터도 이렇게 이중 구성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뭐 중간에 많은 라우터 있다는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우터도 뭐가 생겨? 루프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라우터는 TTL이라는 필드가 3계층 헤드 있기 때문에 라우터를 통과할 때마다 이 값을 일씩 감소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254개 라우터를 거치면 TTL 값이 0이 되겠죠. 그럼 결국은 그 패킷은 수명이 다 해버립니다. 즉, 더 이상 다음 라우터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무한루프에 빠지는 어떤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막아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것은 뭐냐면 라우터는 바로 3계층 헤드 안에 TTL 필드를 가지고 패킷이 무한루프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을 가지고 있더라, 기본적으로. 하지만 스위치는 우리가 L2 스위치 안에 TTL 필드라는 이런 필드가 없잖아요. L2 우리가 그 헤드 안에는 목적지 맥, 소스 맥, 뭐 이더넷 타입 부분, 저 뒤에 FCS, 그죠? 에라 체크하는 그 필드밖에 없죠. 다른 어떤 필드가 없습니다. 즉, 무한루프를 막아주는 메커니즘을 제공해주는 그런 필드가 존재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는 이렇게 무한루프를 막는 별도의 프로토콜을 가져야만 된다. 그게 바로 STP라는 프로토콜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자, 75페이지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75페이지 중간에 이중화 토폴로지 이슈 2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그 그림이 76페이지 하단 그림 위에 보시면은 브로드캐스트 폭풍이라는 단어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그죠? 예, 브로드캐스트 폭풍이 어떻게 발생되어진다는 부분에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77페이지 하단 중간에 보게 되면 프레임 다중송신 이중 구성했을 때 유니캐스트 프레임을 이중으로 수신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78페이지 하단에 맥 데이터베이스의 불안정성 부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맥 테이블이 불안정해진다. 자, 그래서 79페이지 그림 밑에 보면은 STP로 이슈 해결, 즉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을 바로 뭘 통해서 스패닝 트리라는 프로토콜을 가지고 해결을 갖다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다시 한번 802.1D라는 이거는 바로 표준 프로토콜, 즉 모든 스위치는 모든 L2 스위치는 이 스패닝 트리라는 기술을
프로토콜을 갖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였습니까? 80페이지 그림 보십시오. 바로 이중 연결된 포트가 만약에 4개가 있다. 스위치가 2개가 있다면 4개가 있겠죠. 그죠? 만약에 스위치가 3개라면요. 만약에 스위치가 이렇게 3개가 있다. 가정을 한번 그려볼까요? 한번. 자, 스위치가 3개가 있어요. 그럼 연결된 포트가, 링크가 몇 개입니까? 이거는? 포트가 지금, 자, 여러 연결되겠죠. 이중 연결을 이걸 말합니다. 이중 연결. 포트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되겠다. 그죠? 요 그림 우리가 2개 스위치니까 포트가 지금 4개입니다. 4개의 포트 중에 하나의 포트를 일시적으로 뭐한다? 바로 블락킹 상태로 만들어둔다. 우리 최근에 우리가 스탠바이 상태로 만들어둔다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80페이지 그림 밑에 보시면 나와있죠? STP는 특정 포트 상태를 스탠바이로 두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탠바이라는 자체는 프레임이 전송이 안 됩니다. 여기서 막혀버립니다. 예. 그 상태로 두면서 루프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 3가지 이슈,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중 구성하는 목적, 하나의 링크가 다운되었을 때 이 블락킹 포트를 다시 뭐 한다고요? 활성화, 다시 정상적인 포트로 만들어서 프레임을 송수신하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네트워크가 연결되게끔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프로토콜이 바로 802.1D 스페인트리 프로토콜이다 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80페이지고 상단 그림 밑에 2개의 점으로 금방 제가 얘기한 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기 바라고요. 자, 하단의 그림. 그럼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어떤 포트를 블락킹을 시킬 것인가. 자, 이런 어떤 또 하나의 링크가 다운될 때 블락킹 포트를 다시 정상적인 포트로 우리가 또 다시 만들어야겠죠. 그죠? 이런 어떤 과정들, 즉 STP가 동작하는, STP가 어떻게 이 스위치 네트워크의 이중화 구성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80페이지 하단에 그림 밑에 보시면 스페인트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위에 그림이 잠깐 보여집니다만, 자, 우측 페이지 보십시오. 81페이지 1번, 2번, 3번. 예, 여기 지금 3가지 동작 과정입니다. 즉, 여러분 교재 80페이지 그림, 하단 그림을 보면서 한번 우측 페이지에 있는 1번, 2번, 3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인트리 운영입니다. STP는 어떻게 STP가 운영이 지금 되어지느냐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데, 결국은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입니다. 우측 페이지 보이는 거요. 3번. 그래서 스페인트리는 이 3단계 운영 과정을 딱 거치게 되면 하나의 포트가, 블락킹 포트가 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정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 교재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1번, 81페이지 상단입니다. 한 개의 루트 브리지를 선출한다. 자, 우리가 여기서 브리지라고 말하는 건 누구란 말이죠? 브리지는 스위치라고 했죠, 스위치. 예전에 쓰던 L2 장비가 바로 브리지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은 브리지가 사라지고 지금 다 스위치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브리지라고 설명하는 건 스위치라고 얘기해야 된다. 즉, 하나의 루트 스위치를 선출해야 됩니다. 루트 스위치를. 그런데 뒤에 보시면 for broadcast domain. 자, 브로드캐스트 영역당. 그럼 우리가 스위치에서 하나의 브로드캐스트는 도메인은 누구였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VLAN이죠, VLAN. VLAN마다 하나의 루트 스위치를 선출을 해야 된다. 자, 기억하기 바랍니다. 스페인트리가 하나의 포트를 블락킹을 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과정을 진행시키냐? 루트 스위치를 하나 뽑아야 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마다? VLAN마다. 브로드캐스트 도메인마다. 두 번째, 넌 루트 브리지죠. 넌 루트 브리지. 예, 루트 스위치가 아닌 넌. 자, 그럼 결론적으로, 자, 이거 그림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를 가지고 좀 더 보게 되면요. 뒤에 나오겠죠. 예, 이렇게 루트 브리지, 루트 스위치를, 이 그림상에는 스위치 X를 루트 스위치, 이 스위치를 루트 스위치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네요. 이 그림은 교재 80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1단계 과정이 진행했다는 이야기죠. 1단계 과정. 예, 루트 스위치, 브리지를 뽑는 과정은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과정을 진행했죠. 2단계. 루트 스위치가 아닌 요놈이죠. 요놈. 예, 요놈은 뭐가 필요하다? 하나의 루트 포트가 필요하다. 자, 그 결론적인 부분은 바로 요 루트 포트가 보이네요. 넌 루트 브리지입니다. 루트 스위치가 아니죠. 그럼 포트가 지금 2개 있는데, 이 2개의 포트 중에 하나의 포트를 루트 포트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루트 포트는, 자, 결국 여기 2단계 과정입니다. 2단계 과정. 예, 좀 이따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가 또 보여지겠습니다만, 루트 포트는 루트 스위치로 가는 경로가 지금 2개 있죠. 이 포트로 가는 경우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 있는데, 소위 말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포트.
그럼 위에는 지금 100메가, 요 링크가, 밑에는 10메가를 예를 들었네요. 그래서 좀 떠보시면 뭐, 경비 비용이란 값이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속도를 보고, 요거는, 여기로 가는 게 더 빠르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루트 스위치가 아닌 스위치는 루트 스위치로 갈 수 있는 제일 빠른 포트를 루트 포트로 하나 결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2단계 과정입니다. 3단계 과정. 각 세그먼트마다, 세그먼트가 뭐냐? 요 케이블, 위에도 하나의 케이블이죠. 그죠? 밑에도 하나의 케이블입니다. 이 하나의 케이블을 하나의 세그먼트를 합니다. 자, 세그먼트마다 하나의 뭐가 필요하다? 지정 포트가 필요하다. 지정 포트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세요. 요 지금 위에 지금, 두 번째 스위치, 스위치 Y네요. 스위치 Y는 요 세그먼트에 하나의 포트가 루트 포트로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세그먼트에 남는 포트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 포트가 뭐가 된다? 바로 지정 포트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밑에 세그먼트, 요 세그먼트 포트에 세그먼트 두 개의 포트 중에 한 포트가 지정 포트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 여기 됐다는 이야기네요. 여기 바로 3단계 과정입니다. 3단계 과정. 3단계 과정. 자,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뒤에 얘기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세그먼트에 요 포트가 지정 포트에 뿌리면 하나의 포트만 남네요. 4개 포트 중에 루트 포트, 지정 포트, 지정 포트, 요 포트만 남죠. 결론적으로 요 포트가 뭐가 돼버립니까? 바로, 넌 지정 포트, 즉, 블락킹 포트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블락킹 포트가. 그래서, 스페인트리는 금방 설명한 이런 어떤 3가지 과정만 진행을 하면 스위치가 아무리 복잡해도, 만약에 스위치가 이렇게 뭐, 4대가 있다. 이러더 4대가 이렇게 이중화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이중 구성이 되어 있더라도 이 3단계 과정만 진행을 해버리게 되면 하나의 포트만 남아요. 이것도 맞아요. 하나의 포트만 남습니다. 그 포트가 뭐가 된다고? 블락킹 포트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상 본다면 어쨌든 이 3단계 과정을 진행해버리니까 스위치 Y의 하단의 이 포트가 일시적인 스탠바이 상태, 블락킹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프레임은 위로만 전송이 되어지고 밑으로는 뭐가 된다? 브로드캐스트가 들어오도록 밑으로는 전달이 안 되겠죠. 여기서 오는 것도 위로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므로서 루프를 막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위링크가 다운되게 되면 이 포트를 뭐 한다고요? 또 정상적인 상태로 또 활성화, 열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스페인트리가 결론적인 부분은 이중 연결된 링크 중에 하나의 포트를 블락킹을 시켜줌으로써 루프를 막아주는 거죠. 그럼 하나의 포트를 블락킹 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떤 포트를 블락킹을 시킬 것인가?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하기 위해서는 3단계 과정을 진행하더라. 첫 번째, 바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당, 즉 스위치에서 브로드캐스트는 VLAN입니다. VLAN마다 하나의 루트 스위치를 뽑아야 된다. 두 번째, 루트 스위치가 아닌 스위치는 루트 스위치로 갈 수 있는 제일 빠른 포트를 루트 포트로 결정을 해야 된다. 세 번째, 각 세그먼트마다 하나의 포트를 지정 포트로 결정을 해야 된다. 해서 요 3단계 과정을 진행하면은 아무리 복잡한 스위치 네트워크라도 하나의 포트만 남게 되는데 그 하나의 포트가 바로 사용할 수 없는 바로 블락킹 포트 상태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우리 교재에 오타가 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어떤 오타가 있냐면 교재에 2번 비루트 브리지에서 루트 브리지 선택이 아니라 루트 포트 선택이라고 여러분 하시겠죠. 그죠? 비루트 브리지. 즉, 루트 브리지가 아닌, 루트 스위치가 아닌 이 스위치의 한 포트를 루트 포트로 결정을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교재는 루트 브리지라고 되어 있죠. 루트 브리지를 루트 포트 선택이라고 그죠? 좀 오타를 수정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3단계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 루트 브리지, 루트 스위치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STP가 스페인트리 프로토콜이 어떻게 루트 브리지를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위치는요, 여기 BPDU라는 단어가 보이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교재에 81페이지 3번 밑에 지금 설명이 지금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교재 여러분 여기 82페이지 그림이네요. 루트 브리지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우리 모든 스위치, L2 스위치는 2초마다 나오네요. 2초마다 BPDU라는 프레임을 주고받습니다.
기본 2초마다. 이 BPU라는 프레임 안에, 자, BPU는 브리지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이라는 약자인데요. 이 BPDU 안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냐면, 기본적으로 이 BPDU 안에 루트 스위치를 선출하고, 뽑고, 1단계, STP가 아까 그 동작하는 3단계 과정이 있죠. 1단계 루트 스위치를 결정하고, 2단계, non-루트 브리지는 루트 포트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세그먼트마다 하나의 지정 포트를 결정하기 위한 어떤 값들을 BPDU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초마다 이 스위치는 BPDU를 주고받는데, 먼저 루트 스위치, 루트 브리지를 뽑기 위해서 이 BPDU 안에 들어있는 어떤 값을 비교하느냐? 바로 브리지 ID라는 값을 비교합니다. 이 브리지 ID라는 것은 브리지 우선 순위 값에다가 스위치도 당연히 맥 어드레스가 있어야겠죠. 그죠? 스위치 맥 어드레스, 요 두 숫자를 합한 값을 우리는 브리지 ID라고 합니다. 브리지 ID. 이 브리지 ID를 당연히 이 스위치에, 스위치 X, 스위치 Y, 각각 스위치에 자기 자신의 브리지 ID를 이렇게, 브리지 우선순위값, 브리지 우선순위값은 디폴트 값이 여기 나와 있네요. 32768이라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에 들어있는, 하나 가지고 있는 맥 어드레스, 기본 베이스 맥이 하나 존재합니다. 여러분, 쇼 버전 했을 때 보여지는 우리가 맥 어드레스가 바로 그 스위치가 여기 사용하는 맥 어드레스거든요. 자, 그 맥을 갖다가 이렇게, 자, 만약에 스위치 X는 요 맥이, 요런 맥이라는 얘기네요. 요거 두 개를 합한 값. 요걸 우리가 뭐라 하냐? 브리지 ID 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스위치 Y에도 당연히 우선순위 값은 디폴트로 갖고 있는 게 똑같은 32768입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 Y에 맥이 있겠죠. 요거 두 개 합한 값을 스위치 Y의 브리지 ID 값으로 하더라. 이 브리지 ID 값을 BPDU가 2초마다 프레임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요 값을 비교하는데, 이 브리지 ID 값이 제일 낮은 스위치가 뭐가 되냐? 바로 루트 스위치로, 루트 브리지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 값은 디폴트 값, 이걸 만약에 손대지 않는다면, 이걸 수정하지 않는다면, 바로 맥 어드레스가 낮은 스위치가 뭐가 된다? 루트 스위치로 선출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L2 스위치는 STP라는 프로토콜이 1단계 과정인 루트 스위치, 루트 브리지를 뽑기 위해서 스위치가 2초마다 주고받는 BPDU라는 프레임 안에 브리지 ID라는 값을 비교하는데, 이 브리지 ID 값이 제일 낮은 스위치가 바로 루트 스위치로 선출되어지더라. 그러면 이 브리지 ID 값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우선순위 값에다가 스위치의 맥 어드레스를 합한 값이 바로 브리지 ID가 되어지더라. 디폴트는 우선순위 값이 32768이란 이게 16진수입니다. 이 값을 가지는데, 이 값이 수정하지 않는다면 바로 스위치가 가지고 있는 맥 어드레스가 제일 낮은 스위치가 루트 스위치로 선출이 되어진다 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우리 지금 스위치 토폴로지도 보게 되면요, 이중 구성하게 되면 루트 스위치가 딱 결정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우리 그 랩에서 한번 볼까요? 랩에서. 자, 보세요. 한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 지금 실습했던 요 지금 그 토폴로지를 가지고 한번 작업해 볼까요? 요 링크를. 요 링크를 하나 더 연결할게요. 링크를 하나 더 연결해서, 자, 22번 연결할까요? 21번 연결했네, 제가. 새로 하나 만들게요. 또 이게 혼돈될 수가 있으니까 새로 하나 제가 만들겠습니다. 새로. 자, 아까 만들듯이 스위치를 이렇게 두 개 올리고요. 올리고, 링크를 23번, 그 다음에 24번,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 이게 이중화라는 얘기잖아요. 이중화. 이렇게, 그죠? 스위치에 링크를 두 개 연결함으로써 뭐가 하나의 링크가 다운되더라도 계속 링크가 연결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첫 번째 시간에 봤습니다만, 하나의 포트가 계속해서 주황색으로 남습니다. 즉, 블락킹 상태로 남는다는 얘기죠. 요 지금 주황색이 녹색으로 바뀔 때, 주황색 상태로서는 프레임이 전송이 안 됩니다. 녹색이 바뀌는데 30초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얘기가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왜 그 시간이 필요한지. 자,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요 두 개 중에, 자, 이게 이제 블락킹 포트가 돼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그림상으로는, 우리가 STP를 이해한다면, 요런 결론적으로 루트 스위치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한번요. 자, 보세요.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아니면 먼저 쇼 버전 한번 볼까요? 쇼 버전. 자, 스위치 접근하면 여기에 스위치의 맥 어드레스가 보여요. 보세요. 베이스 이더넷 맥 어드레스. 자, 002에 뒤에 T848 앞에 002인가요? 네, 창을 한번 크게 한번 밀까요? 첫 번째 요 스위치도 한번 제가 쇼 버전에서 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쇼 버전. 자, 요 맥이 지금 야는 000-005네요. 네, 요 스위치는 00. 자, 두 개가 정리를 한번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첫 번째 스위치는 맥이 005죠. 5로 시작하네요. 두 번째 스위치는 우측의 스위치는 2로 시작합니다. 결국은 어느 맥이 낮아요? 우측의 스위치 맥이 더 낮죠. 결론적으로 브리지 아이디는 우선순위값 32768에다가 요 맥을 합한 값인데, 그럼 왼쪽의 스위치, 오른쪽 스위치 비교하게 되면 오른쪽 스위치가 맥이 더 낮으니까 요 스위치가 루트 스위치가 되었을 겁니다. 맥을 기본적으로 비교를 해서요. 이거를 우리가 보는 명령이 뭐냐면 바로 show spanning tree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show spanning tree. 예, 이 명령. 자, 하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이런 값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요. show spanning tree VLAN 1에 001, 첫 번째 VLAN에 대해서 여기 뭐가 보이냐면 이 스위치가, 이 브리지가 루트다라고 제가 다 표현을 하죠. 표현하면서 우선순위 값이 얼마? 32768이고요. 맥 어드레스가 현재 이 스위치의 브리지 ID 값이라는 얘기죠. ID 값. 그래서 우선순위 값이 32768이고 여기 보세요. 맥 어드레스가 얼마? 000-002죠. 보시는 것 같이. 그러면 우측에 이 스위치도 한번 제가 똑같이 명령을 한번 내려보죠. show spanning tree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 같이 우선순위 값 32768이고 이 스위치의 브리지 ID 값입니다. 그 다음에 맥 어드레스가 00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야가 더 맥이, 즉 브리지 ID가 더 낮죠. 우선순위 값은 똑같습니다. 32768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우선순위 값을 조절하지 않으면 브리지 ID는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어느 스위치의 브리지 ID가 더 낮은지가 결정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이 스위치가 지금 뭐다? 우측에 있는 스위치가 바로 루트 스위치다라고 지금 이렇게 루트 브리지라고 이렇게 제가 딱 명시를 하고 있죠. 예. 여기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여기는 바로 루트 스위치 맥이 보이죠. 루트 아이디라고 해서 바로 이 스위치, 그죠? 요 우리 루트 스위치 맥 어드레스 이렇게 여기 보일 겁니다. 예. 야가 루트라는 얘기죠. 우측의 스위치가. 자, 그래서 이렇게 루트 스위치가 이러한 방법으로 결정이 되어진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루트 스위치는 몇 초마다? 2초마다 BPDU를 주고받더라. 그 BPDU 안에는 브리지 ID라는 값을 가지고 바로 비교해서 두 스위치가 어떤 스위치가 루트 스위치가 될 것인가 결정을 하는데 이 브리지 ID가 바로 제일 낮은 스위치가 루트 스위치로 결정이 되어지더라. 그럼 이 브리지 아이디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브리지 우선순위 값이라는 값이 얼마라고요? 32768이라는 값을 16진수입니다. 10진수가 아니고요. 10진수 16발이고요. 예. 이게 0x8090 이게 바로 16진수 값입니다. 32768에다가 바로 스위치에 바로 맥 어드레스를 합한 값. 예. 이게 바로 브리지 아이디 값이더라. 이 브리지 아이디 값은 바로 제일 낮은 우리가 스위치가 루트 스위치로 선출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값은 우리가 조절하지 않으면 바로 결국 우리 스위치의 맥 어드레스가 제일 낮은 스위치가 루트 스위치로 결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되고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이 스위치의 모든 프레임, 모든 트래픽은 루트 스위치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그래서 루트 스위치는 성능이 좋아야 돼요. 그럼 성능이 좋은 스위치가 맥이 무조건 낮다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성능이 떨어지는 스위치가 루트가 될 수가 있겠죠. 맥이 더 낮기 때문에. 그러면 성능이 떨어진 스위치로 트래픽이 팍 모이게 되면 그 스위치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네트워크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리자가 성능이 좀 높고 네트워크에서도 가장 중앙에 있는 스위치를 루트 스위치로 직접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우선순위 값을 조절을 우리는 관리자가 해줍니다. 해줘서 루트 스위치도 관리자가 직접 나중에 선출, 결정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루트 스위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브리지 아이디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여러분 이해해야만이
루트 스위치를 관리자가 직접 결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이야기를 뒤에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1단계 바로 뭐 루트 스위치가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교시제 2단계 과정, 3단계 과정, 루트 포트 결정하고 지정 포트 결정되어지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